안동역에서 청량리역으로 오가는 중앙선 고속열차가 이달 29일부터 서울역까지 연장 운행합니다. 이용객들은 청량리역에서 서울역까지 갈아타는 불편 없이 시간까지 절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구 도시철도 1, 2호선의 경산 순환선 구축과 대구권 광역철도 환승을 위한 도시철도 2호선 경산 연장 노선이 대구시와 경상북도 철도망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지난 6일 봉화 석포제련소에서 공장 설비를 교체하던 작업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은 데에 대해 환경단체가 제련소 폐쇄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대구는 늘고 경북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안동과 영주에서 서울을 자주 오가시는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안동에서 청량리역을 오가는 중앙선 고속열차가 이달 29일부터 서울역까지 연장 운행합니다. 이용객들은 청량리역에서 서울역까지 갈아타는 불편 없이 시간까지 절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송현동 신역사로 이전한 안동역. 21년 1월부터 중앙선 고속열차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종착지는 청량리역으로 길게는 4시간 가까이 걸렸던 이동 시간이 2시간으로 단축됐습니다. 하지만 서울 중심부로의 접근성이 떨어져 탑승 수요가 적었습니다. 서울역에서 다른 데를 인천, 안산, 또 성남도 차로 갈 수 있고 하여튼 그런 갈 곳이 많은데 청량리에서 가면 또 차를 갈아타야 되고 또 갈아타야 되고 하니까 너무 불편했는데 너무 잘 됐습니다. 기존 안동을 출발해 영주, 단양, 원주를 거쳐 청량리역까지만 운행하던 중앙선 고속열차가 12월 29일부터 서울역까지 연장 운행합니다. 안동역에서 서울역 구간은 상하행 각 4차례로 총 8차례 운행하며 이용객이 많은 낮 시간대에 집중 배치될 예정입니다. 최종 열차 시간표는 조만간 확정될 예정입니다. 원래 지금 안동에서 청량리까지 주중에 14회 다니거든요. 서울역 연장이 되면서 서울까지 가는 게 8회, 청량리까지 가는 게 8회. 그러면 총 합치면 16회죠. 그러니까 2회가 는 거예요. 그동안 서울역으로 가려면 청량리역에 내려서 전철로 40분 정도 이동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갈아타는 불편 없이 20분 이상 단축됩니다. 중앙선 고속열차 KTX 이음을 이용하는 승객 수는 월 평균 3만여 명. 서울역 연장 개통으로 이용객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지난 6일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공장 설비를 교체하던 작업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은 데에 대해 환경단체가 제련소 폐쇄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안동 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환경단체는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포제련소 노동자의 비소중독 추정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제련소 폐쇄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14일 오후 국과수, 고용노동부, 환경부 등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현장 감식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대구는 늘고 경북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의 11월 대구 경북 고용 동향을 살펴보면 대구의 취업자 수는 123만 8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8천 명 늘었고 경북은 147만 5천 명으로 9천 명 줄었습니다. 실업자 수는 대구가 3만 3천 명으로 5천 명 증가했고 경북은 2만 2천 명으로 8천 명 감소했습니다. 비경제의 활동 인구는 대구가 82만 5천 명, 경북 79만 1천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 분권 시대에 케이블 TV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지역 채널 보도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지역 뉴스를 전하는 지역 방송 기자단체인 한국케이블TV 기자협회 창립을 기념해 마련된 건데요. 토론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논의됐는지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케이블 TV 방송기자협회 창립을 선언합니다.
한국 케이블TV 방송기자협회 창립식이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케이블TV 기자협회는 지역 뉴스를 전하는 케이블TV 기자단체로 LG엘로비전을 포함한 12개 회원사로 구성돼 있습니다. 케이블TV 기자협회는 상호 간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도모하고 지역 언론의 자유와 자치분권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회 출범을 기념해 마련된 지역 채널 보도력 강화를 위한 토론회. 토론회 참석자들은 지방화 시대 지역을 밀착 취재하는 케이블 TV의 역할과 중요성이 크다는 데 대해 공감했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지방화 시대입니다. 얼마나 신뢰성 있는 정보를 지방민에게 제공할 것이냐, 또 얼마나 지방민과 소통할 수 있느냐, 여기에는 가장 가까운 매체가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역성 구현이라는 공적 책무에 비해 법적 제도적 지원은 열악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특히 지역 언론이 해설 논평을 할 수 없다는 점은 시대착오적이라며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보도 논평이 안 된다는 황당한 상황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보도라는 것은 그 지역사회 그 공동체의 어떤 소식을 얘기하는 것일 텐데 그 소식을 전하고 평가함에 있어서 어떤 제한이 주어진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수많은 매체와 경쟁하는 상황에서 지역 채널의 보도력을 강화하려면 뉴스 콘텐츠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경쟁하는 데는 지금 다른 지역 드라마 방송이 아니라 유튜브에 있는 수많은 채널과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정말 지역민이 필요로 한 알고 싶어하는 그런 뉴스 어딘가에 있지 사실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케이블 TV 기자들의 정기적인 국회 출입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정쟁 위주인 국회 관련 취재가 지역과 연계된 정책과 입법 활동 위주로 바뀔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케이블 TV가 자립할 수 있도록 커머스 확대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케이블이 지역 언론으로서 그동안 수행해온 그런 역할들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사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이라든가 혹은 스스로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대원의 여력을 조금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IPTV에서의 지역방송 송출, 그리고 지역 채널 간의 협력 강화 등 다양한 개선 방향들이 논의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 시간입니다. 안동 예천지역구 김형동 국회의원이 안동시 안동시의회와 함께 안동댐 주변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안동댐 주변 지역 주민들의 권리를 회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안동댐이 안동과 경북 북부의 새로운 발전 동력이 되어야 하고 안동댐을 활용한 관광시설 조성으로 안동댐 주변 지역을 새로운 관광 거점으로 육성해야만 한다라며 안동댐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균형 발전의 롤모델로 자리 잡길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경산지역구 윤두현 국회의원이 경산시 철도망 구축 기본구상 용역 최종 보고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용역은 대구 도시철도 1, 2호선의 경산 순환선 구축과 대구권 광역철도의 환승을 위한 도시철도 2호선 경산 연장 노선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 1월 착수했는데요. 용역 결과 각 노선이 대구시 경상북도 철도망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남천 하이패스 나들목 타당성 조사 용역 중간 보고회가 열려 사업 추진이 가능한 수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대구 동구갑 지역구 류성걸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급망 기본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해 10월 14일 발의된 공급망 기본법 제정안은 지난 13개월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공청회와 4차례의 경제재정소위원회 심사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는데요.
이 법안이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을 비롯한 세계적인 자원 무기화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됐습니다. 공급망 기본법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2024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기획보도 순서입니다. 학령 인구가 줄면서 폐교 위기를 맞은 건 지방대학뿐만이 아닙니다. 농어촌 소규모 학교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학생들이 오고 싶은 학교로 탈바꿈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HCN 이완종 기자가 소개합니다. 조금은 서툴지만 익숙한 피아노 음율이 학교에 울려 퍼집니다. 피아니스트 김광민의 학교 가는 길. 쉬는 시간 아이들이 복도에 마련된 피아노 건반을 자유롭게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또 다른 공간에선 연극 연습이 한창. 학생들이 한데 모여 혼신의 연기를 펼치는데 다소 낯선 모습이지만 아이들에겐 익숙하기만 합니다. 매년마다 예술활동으로 연극했었는데 연극할 때마다 연기하는 게 어렵고 대본 짜는 게 어렵고 그래서 항상 어려웠어서 힘들었었는데 결국 마지막엔 무대에 올라서 잘하는 것 같아서 뿌듯한 적이 많았어요. 충북 괴산군 문광초등학교는 지난 2011년 오케스트라 창단을 시작으로 단순 농어촌 학교를 넘어 예술교육 거점 학교로 변화를 시도해왔습니다. 오케스트라뿐만 아니라 연극과 영화 촬영, 로봇 조립 등 학교 교육의 각종 예체능 활동을 접목하면서 올해는 교육부 선정 찾아가고 싶은 농산촌 특색학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을 하여서 인근에 있는 학교랑 합동 연극제도 진행을 하면서 다른 친구들의 연기도 보고 우리 학교의 공연도 보여주고 서로 교류하는 장까지 가면서 즐거운 추억을 쌓았던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학생 수 57명으로 작은 학교에 속했던 이 학교는 올해 12명의 신입생을 받으면서 학생 수가 63명까지 늘었습니다. 특히 도내 학생 수 60명이야 작은 학교는 전체 학교 가운데 45%로 농어촌 인구 감소에 따라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문광초 사례는 지역 소멸 위기를 벗어날 해법으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 학교 교육에 예술을 접목시킨 괴산 문광초등학교. 아이들의 작은 꿈이 지역 소멸기 속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이완종입니다. (2023년) 세계시민교육국제포럼이 경주 하백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대주제로 경북 청소년이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14일까지 기후변화 대응과 육상 생태계 보전 등에 대한 전문가 포럼과 학생 포럼, 체험활동 등 다양한 행사가 이어집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2021년 제1회 경북 글로벌 청소년 해양 포럼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유엔에서 정한 17개 지속가능 발전 목표 중 해양 생태계를 주제로 세계시민 교육 국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경주시가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2일까지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을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황성 상점가와 성동시장, 중앙시장 등 전통시장과 천원마을, 대성마을 등 소규모 LPG 저장탱크 보유마을, 상습 결빙도로와 적설 취약 구조물, 노인 복지시설 등 54곳입니다. 경주시는 전기와 가스, 소방 등 민간 합동 점검반을 조직해 설비시설 관리 실태, 관계 법령 준수 여부, 자율 안전점검 실태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2023 교육훈련 종합평가회에서 의성군이 우수기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의성군은 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33개 과정 5,300여 명을 대상으로 농업인 실용교육, 스마트 교육 등 농업인 수요에 부응하는 적극적인 교육을 추진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